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부전 환자에서 고리이뇨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때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신부전의 정의는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으로 말초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가 되고 심실의 혈액 충만 또는 박출에 이상이 생겨서 우혈 혹은 피로 등으로 발현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호흡곤란, 기저호흡 같은 증상이 있고 또 경정맥압의 상승, 제3심은 발초부종 등의 징후가 있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숨이 찬 원인은 대부분 신부전 악화로 인해서 폐우열, 폐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이 진행하게 되면은 좌심실 확장기 말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좌심방 압도 증가하고 이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폐모세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게 돼서 결국에는 폐부종이 발생하는 혈력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부종이 발생한 환자의 치료로 루프다이레틱스, 즉 고리이뇨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폐부종으로 내원한 환자의 매니지에 있어서 산소를 투여하고 루프다이레틱스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약 고리이뇨제로 컨제션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나 다른 디바이스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뇨제는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우려를 해소시켜줌으로써 숨찬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큰데 신부전의 각각 단계별 목표를 보시면 신부전의 이미디에이트 스테이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 또 퇴원전, 롱텀 스테이지 모두 증상 조절시켜주는 것이 환자의 신부전 치료의 목표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환자의 증상을 조절해주고 이뇨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신부전 치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뇨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래 이 환자가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었는지, 또 이뇨제를 투약함으로써 소변량은 얼만큼 되는지, 또 이뇨제의 용량, 투약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급성 신부전 환자의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플루이드 오버로드로 인한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증상을 조절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뇨제와 혈관 확장제를 권고하고 있고 IV 다이루틱스를 클래스 1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조절 목적의 루프다이레틱스는 신부전의 서브 타입과 상관없이 하프레프, 페프 환자 모두에서 볼륨 오버로드가 있을 때 다이레틱스로 매니지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하프레프에서는 라스블러커, 아르니, 베타 차단제, MR 안타고니스트, 또 SGLT2 이니비터에 대한 치료법이 환자의 사망률 개선 및 좋은 예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약을 권고하고 있고 반면에 아직까지 페프의 생존율 향상에 대한 증거가 입증된 약이 없어서 증상 조절 목적의 이뇨제가 통상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6세 여성으로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1년 전부터 호흡곤란으로 심장내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1년 전에 호흡곤란으로 심장내과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출률 감소 신부전, 엘베이션 프레셔 20%로 진단 후 약물치료 후 퇴원하였고 최근 일주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어서 소염진 통제를 복용하고 3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어서 내원하였습니다.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신부전이 있고 약물 복용량 보시면 메폴민과 베타 차단제인 비소프롤롤, ARB, 발사탄, 또 아토바스타틴, 이뇨제는 오랄 퓨로세마이드 40mg QD와 MR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노락토 25mg QD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력증을 보시면은 혈압은 135에 84, 맥박은 분당 121, 해로 타키카디아 소견 보였고 몸무게가 평상시 60kg라고 했었는데 내원신 64kg로 4kg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보시면은 카디오메갈리도 보이고 양폐하에 풀머 이데마 소견이 관찰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비유엔 크레아틴이 50일에 2.1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 보이고 BNP도 2672로 상승되어 있는 소견 보였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LA와 RA가 모두 커져 있으면서 LV 시스톨릭 펑션은 20%로 감소돼서 CB한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모더레이트 이상의 펑셔널 MR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복용하던 약이 퓨로세마이드 40mg QD와 스피로락탄 25mg QD가 있었는데 신부전 악화와 폐부종으로 내원하게 돼서 과연 이 환자가 드시고 있었던 이뇨제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인지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 네프롤로지스트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을 하고 소듐 섭취를 철저히 줄이고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NSAID를 중지하였고 오랄 그 루프다이오틱스는 정맥 주사로 변경해서 하루에 2번씩 투약을 하면서 치료를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이뇨제를 투약하고 있었지만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또는 환자가 증상이 악화될 때 이뇨제 저항성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뇨제 저항성에 대한 표준 정의가 없어서 이뇨제 저항성의 정확한 비율은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신부전 환자의 20에서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이 저하되고 이뇨제 저항성이 생기는 것은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의 클리니컬 코스의 특징이고 환자의 그레이브 코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리이뇨제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혈압이 낮은 신부전 환자, 또 낮은 세럼 포타슘 레벨, 또 높은 비유엔, 당뇨, 동맥경화 질환이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환자가 부종 등의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면 고리이뇨제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뇨제 저항성은 왜 생기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뇨제들이 작용하는 위치입니다. 고리이뇨제는 헨렐루프의 thick ascending limb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는 신기능 저하가 동반이 되게 되고 이는 이제 intrinsic renal disease 또는 pre-renal azotemia 또는 이 둘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능 저하가 있으면 고리이뇨제와 경쟁하는 이 내인성 유기 음이온이 축적이 돼서 고리이뇨제가 튜뷸러 루멘으로 분비되는 것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치료적 요종 농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이뇨제 용량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뇨제 저항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전으로는 이뇨제를 투약하게 되면 이펙티브 페리어드 이후에 원위세뇨간에서 소듐이 보상적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도 더 많은 양의 다음 이뇨제 용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NSAID가 대표적입니다. 신부전 환자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신장 그 관류를 유지하고 염분과 수분을 배출하도록 촉진시키는데 NSAID가 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뇨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저항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킹 페노멘입니다. 고리이뇨제를 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투여 시 나트리틱 이펙트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이어틱스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는 군이 회색 라인, 다이어틱스에 레지스턴스가 있는 군이 검정색 라인인데 두 군의 바디웨이트 차이를 보시면 이뇨제 저항성 있는 군은 몸무게가 줄지도 않고 또 소변도 나오는 양이 소변을 나오는 소듐 양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때 이제 이뇨제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킹 피노미넌은 고리이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이 디스탈 컨버티브 튜브의 에피텔리알 셀이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가 진행돼서 소듐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나트리트 이펙트를 감퇴시키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뇨제의 도수와 유린의 소듐 익스크리션 되는 정도의 컵가 오른쪽 아래로 변하게 돼서 그 이펙트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뇨제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를 만나면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팔리에이티브 테라피로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치료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on-compliance를 룰아웃할 것, 두 번째는 도즈 어저스먼트 할 것, 세 번째는 IV 볼러스 인젝션 또는 컨티뉴스 인퓨전, 네 번째는 컨비네이션 다이어틱 테라피입니다. 먼저 non-compliance를 룰아웃하는 것인데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종 또 신부전의 증상을 호소한다면 환자가 소듐 인테이크를 얼만큼 잘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본인이 섭취하고 있는 소듐의 양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이 정말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리이뇨제를 매일매일 투여하는데도 몸무게가 변화 없고 솔트 익스크리션은 높다는 이야기는 다이어트리 non-compliance를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이뇨제 저항성 다양성, 즉 복용 중이던 이제 NSAID를 중단하는 것도 치료 전략 중 하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에 대한 것입니다.
신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이뇨제가 작용하는 부위에 적절한 양의 이뇨제가 가야 하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뇨제 용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뇨 효과 이후에 나오는 그 compensatory salt retention인 post diuretics의 salt retention을 극복하기 위해서 drug free 인터벌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하루에 2번에서 3번의 이뇨제 투여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IV 이뇨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부정확화가 환자가 와도 이뇨제에 대한 absolute한 바이오빌리티는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틱스의 흡수라든지 유린에서의 이뇨제 픽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IV로 변경하게 되면 볼루스를 주었을 때 그 베너스 카패시턴트도 증가하고 풀모널 아테리 프레셔는 감소할 수 있어서 증상 호전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컨티뉴어스하게 IV 인퓨전을 하게 되면 이 포스트 다이렉틱 솔트 리텐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3에서 200ml까지 쓸 수 있지만 보통 10에서 20mg을 제일 많이 투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리이뇨제를 포함하는 컨비네이션 다이어틱 세라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네랄콜티코이드 리세터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락톤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사이아자이드를 같이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작용을 유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심한 환자는 퓨로세마이드가 장에서 흡수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이제 똘세마이드는 높은 안정적인 체내 이용률을 갖고 있는 루프다이어틱스입니다. 그래서 작용 시간이 또 길기 때문에 이 톨세마이드로 이 루프다이어틱스의 종류를 변경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대한신부전학회 급성신부전 진료지침서에도 수분 저류가 있는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주사용 고리이뇨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간헐적인 주사 또는 지속적인 주사 모두 권고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사이아자이드 또는 스피로락톤 같은 다른 계열의 이뇨제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뇨제 저항성이 있는 환자에게 먼저 정말로 이뇨제 저항성이 확인하기 위해서 복약을 잘하고 있는지 염분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이뇨제 복용 횟수를 늘리거나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고리 이뇨제의 종류를 톨세마이드로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계열의 스피로락톤 또는 사이아자를 병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